국계산정책경제분석국장 진익입니다. 오늘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에서 발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기회를 주신 조희섭 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회 준비, 발제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경제분석국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한국경제 현황, 대외 환경 변화, 외국인 투자 활용 전략, 그다음 활성화 방안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 6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90년대 이후로 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금 확연하게 보이는 게 우려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 산업 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에 직면하면서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였으니 이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 지속 성장의 기회를 찾아보자는 측면에서 첨단 기술 R&D 생태계, 그다음에 동북아 권역 경제 거점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을 기준으로 전후 11개년, 이후 11개년을 좀 살펴보면 실질 GDP의 성장 추세가 좀 꺾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계적 검증을 수행해 보면 구조적 변화라고 판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수요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3대 경제 주체별로 성장 기여율을 보면 위기 전 기간 대비 위기 희 기간에 민간 기여도율이 많이 낮아지고 정부와 대외 수요가 이를 메꾸는 형태인데요. 앞으로 재정 확대 여력이 약화되고 대외 부분이 빨리 회복이 안 되면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 요소별로 살펴봤습니다. 위기 전 대비 이후에 노동자본 기여율이 증가한 반면에 생산성이 좀 약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탄소 무역 장벽 등을 통해서 자본 축적에도 교란이 발생할 경우 생산성 개선만으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역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하단 그림은 생산성 경로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요. 80년 이후 42개년 데이터에다 경제성장 분석지에서 활용하는 이제 고정 대체 탄력성 함수를 가정을 하고 생산성 경로와 관련해서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한 2개의 경로를 거쳐서 발전해 왔다. 그리고 98년 글로벌 외환위기를 전후로 해서 이 경로에서 전환을 한번 거쳤다라고 가정을 하고 추정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곡선이 이제 과거의 경로라고 치면 80년대 이후에 생산성 개선이 확연하게 둔화된 모습이 보이고요. 위쪽에 있는 선이 이제 현재 우리가 위치한 경로라고 치면 그림상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수치상으로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서도 개선이 둔화가 이미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차세대 성장 경로를 어떻게든 탐색을 해내서 그쪽으로 다시 한번 전환을 이뤄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잠깐 보면 중국에 투자했던 다국적 기업들이 이탈 현상이 지금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분기 이후로 12개 분기 동안 지속적으로 자본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정책 불확실성,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미중 갈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양상이 어떤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 동아시아 권역 내 다른 주변 국가들 상황을 보면 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 동안 비교해 볼 때 일본, 인도, 중국, 대만 모두 외국인 직접 투자가 좀 늘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23년 상반기 기준으로 84, 신고 기준으로 171억 달러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주변 임적 국가들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건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아마 이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쪽으로 좀 거점을 옮기는 듯 하고요. 그런데 이 첨단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대만, 한국, 대만, 일본을 동아시아 지역 거점으로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과연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 몇 개의 지표를 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GDP 대비 제조업 비중, 첨단 제품 수출 비중을 보면 경합 국가들 대비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요. 특히 GDP 대비 R&D 투자 비중과 고등교육 등록률 지표를 보면 경합 국가들을 압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지속 성장의 어떤 새로운 동력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각도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새로운 성장 경로를 주도할 첨단 제품, 산업, 서비스에 대한 탐색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왼편 하단에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수출 증가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생산, 투자 증가를 유발하고 이게 고용, 소득, 소비까지 연결이 되면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볼 점은 만약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수출 감소가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다라고 하면 이게 경기적인 회복만으로 수출이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주도 산업, 새로운 제품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를 위한 투자 방향은 어떤 쪽이어야 될까? 만약에 투자가 자동화를 병행하게 되면 고용 유발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다들 쉽게 답할 수 없는 과제들인 것 같고요. 오른쪽 하단 그림을 보시면 산업부가 고위기술, 중위기술, 저위기술로 산업군을 구분하고 있고 이것의 이제 추세를 한번 살펴보면 저위기술 산업군의 수익성은 큰 변화가 없는 듯 보이고요. 근데 관심이 가는 건 이 고위기술 산업군의 수익성 지표를 보면 2008년 전후로 한 번의 큰 사이클이 보입니다. 추론하기로는 위기 이전에 주도했던 산업과 그 이후에 사이클을 주도한 산업이 달라졌을 법하고요. 설사 동일한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력 상품이 좀 바뀌었을 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지속 성장이라는 것 전략을 고민할 때 이 경로 전환이라는 시각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한국 경제가 풀기 쉽지 않은 문제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세대 성장 경로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잠시 상상을 해보면 지금보다는 적은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보다 더 많은 수요와 공급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세대 관점에서 보면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필요하고요. 이를 토대로 보다 많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어야지 미래 경로와 지탱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관점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자동화를 수반하는 첨단 산업을 육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하는 기성세대 관점에서 보면 한국 경제는 아직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자력으로 노후를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가능한 오래 유지해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제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 잠김 효과, 현 경로에 대한 잠김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 하단 그림은 가장 밑에 있는 점선이 앞서 말씀드린 현재 우리가 위치해 있는 경로고요. 잠정적으로 확인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로가 하나 더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경제의 국민들 중 약 90% 정도가 현재 경로에 고착되어 있고 한 10% 정도만 새로운 경로로 이전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치면 2023년, 4년 이 시점에서 정책을 잘 설계를 하고 그 정책이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수용해 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높은 경로로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아마도 이 잠김 효과 때문에 현재 경로에 고착화되는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내부 동력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를 통한 동력 확보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동아시아 권역 경제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바운더리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아무리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노동 투입 증가 추세는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것에 대응하는 방법은 생산성을 높이거나 자본 집약도를 높이는 건데, 탄소 무역 장벽과 같은 국제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축적해둔 자본이 좌초자산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 축적 경로에 있어서 상당한 충격 내지는 교란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기간 산업으로서 한국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온 이 포스코 그룹이나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과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인프라하고 제조업 기반을 토대로 지원 확대, 규제 완화, 그다음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동아시아 경제 거점으로 한 단계 도약을 시도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라고 하는 기제를 아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제도는 기본법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부터 시작해서 특구와 관련된 법들, 산업 입지와 관련된 법들, 그다음 규제와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법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원 내용은 대동소이한데요. 조세 감면, 임대료 감면, 운영 자금 지원, 분양 혜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에서 외국인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러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인센티브, 인프라, 규제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유효하게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국회 산자위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산자부 코트라를 중심으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개선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좀 관심이 가는 게 입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21년 말에 산업자원부가 이 경제 자유구역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핵심 전략 산업과 연계한 육성 방안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국 각지에 위치하고 있는 제조업 기반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제 자유구역의 활력을 찾고자 하는 것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더 흥미로운 많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편에 예시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중남부 지역에 좀 산재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좀 집중되어 있는 듯한, 집적되어 있는 듯한 양상입니다. 그러면 지방은 지방대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이미 소지에 있는 클러스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정부가 수도권의 첨단 산업 특화단지를 선정을 하고 발표를 했고요.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에 대해서도 전략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권 총량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경제자유구역법이나 평택 관련 전례를 따라서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좀 예상은 되고요. 이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수도권 지도인데요. 녹색 점이 지금 이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요. 파란색 점이 주요 산업단지 위치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점이 가용한 여러 가지 사전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잠정적으로 가용한 국유지인데요. 보시면 인천국제공항부터 시작해서 주요 산단들을 거쳐서 이 용인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위에 판교, 수원, 평택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이 아마 현실적으로 클러스터,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첨단 R&D 특구를 조성해 볼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유지가 중요한 점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와 경합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 지원하고 있는 인센티브 수준 정도로 맞춰주려면
민간 소유 토지를 수용해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도권에 남아있는 국공유지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간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희소한 자원이고 이것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될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국가 첨단 산업 육성과 관련해 어떤 특정 입지가 꼭 필요하고 거기에 앞서 발제해 주신 바와 같이 시간을 아껴가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라는 목표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이 된다면 제주나 강원도의 전례를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을 계기로 해서 한국 경제 지속 성장 그리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전략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좀 더 커지기를 기대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